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모의논술 문제 2번에 소문항 3번. 요거는 얘들아 뭐예요? 확률과 통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계가 되겠다. 통계고요. 뭐 독립시행, 뭐 내지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뭐 요 정도 물어보는 건데 두 개의 주제 모두 확통이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대학교의 수리 논술로 잘 나오는 문제고요. 특히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 구하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와. 그러니까 확통의 3총사는 이항정리. 사총사구나. 이항정리, 중복조합.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그리고 마지막이 연속보다는 이산확률 분포. 이렇게 네 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 건데 뭐 어찌되었건 뭐 문제 수준은 얘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요걸 지금 해설해 드리는 이유는 한양대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을 보면 아마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그냥 요 정도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서 얘들아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사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포인트를 일단 내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까 주사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사위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사위 A는 정사면체야. 주사위 A는 정사면체예요. 주사위 A는 정사면체야. 오케이. 주사위 A는 정사면체니까 1부터 해서 4까지 4개의 숫자가 적혀 있고요. 운동규칙이 뭐였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즉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1이나 4 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한 칸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플러스 1. 그 다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요? 그럼 1부터 4 중에서 2밖에 없잖아. 얘가 나왔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2칸. 그 다음에 3이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3칸. 자, 주사위 A에 따라서 동점 P가 저런 식으로 얘들아 위치가 변합니다. 그 다음 주사위 B는 정상적인 얘들아 정육면체 주사위고요. 1부터 6까지 네, 정상적인 주사위네요. 얘는요 3의 배수 즉 3이나 6이 나오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왼쪽으로 2칸. 이렇게 얘들아 동점 P가 수직선 위에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제 주사위 A와 주사위 B를 동시에 던지겠대요. 주사위 A와 주사위 B를 동시에 던져서 A에서 나온 눈과 B에서 나온 눈을 참고해서 점 P가 움직이겠다는 거죠. 점 P가 움직일 텐데 이렇게 함께 던지는, 동시에 던지는 짓을 몇 번 했다는 거죠? 3번 했대요. 3번 했을 때 점 P가 마지막에 도착한 점 P가 규칙대로 이동해서 도착한 점이 나타내는 수, 바꿔 말하면 좌표가 되겠죠? 좌표에 뭘 구하시오? 기대값을 구하시오.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뭐 주사위를 그냥 함께 던졌어요. 함께 던졌는데 점 P가 얘들아 지금 원점에서 출발할 거거든요. 원점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점 P가 얘들아 주사위 A도 봐야 되고 주사위 B도 봐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점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주사위 A와 B를 던졌어요.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잖아. 어느 한쪽을 본 다음에 이게 나왔네?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주사위 B를 봤더니 이게 나왔네? 그럼 다시 왼쪽으로 2칸 가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말 이해 갈까요? 즉 얘를 던져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이 3가지. 얘를 던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이 2가지. 그럼 2개를 결합하면 6가지. 왜? 각각에 대해서 2가지가 가능하니까.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러면 6가지 경우에 내가 점 P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 위치를 우리가 조사하면 되겠네요. 보통 수용도를 많이 쓰죠. 수용도를 많이 쓰는데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수용도보다는 칸도 많이 차지하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한양대학교 예시답안처럼 표를 만드는 게 사실 훨씬 깔끔할 것 같긴 해요. 훨씬 깔끔할 것 같긴 하고 그렇다면 표를 만들어 보죠 뭐.
자, 표를 만들어서 먼저 주사위 A. 주사위 A는 1,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사위 B는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능하죠. 주사위 A에서 1이나 4가 나왔어. 그런데 주사위 B에서 3, 6이 나올 수도 있고 1, 2, 4, 5가 나올 수도 있죠. 주사위 A에서 2가 나왔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3, 6이 나올 수도 있고요. 1, 2, 4, 5가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3, 6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변수를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x 그리고 px 이게 이산확률 분포니까 변수 도입해서 기대값 구하려면 x의 종류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각각에다 뭐 우리가 조사하고요. 확률 조사할 거고요. 내 말 이해 갈까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선생님, x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자, x를 뭐라고 할까요? 주어진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점 P의 위치? 점 P의 위치? 아니요. 위치보다는 위치의 변화량? 을 X라 하자. 선생님이 보통 통계, 수능 통계 시간에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변수를 설정하는 능력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쉬운 문제들은 문제에서 뭐뭇을 X라 하자라고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에만 집중하시고요. 변수를 설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변수를 정의하셔야 되거든요. x를 내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한 번 했을 때 점표의 위치라고 정의할까? 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그냥 변위, 위치의 변화량을 그냥 x라고 하자. 어차피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얘들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면 자 보겠습니다. 1사가 나오면 한 칸, 오른쪽 한 칸, 3, 6이 나와도 한 칸. 그럼 얘들아 한 칸 한 칸이니까 두 칸. 한 칸, 플러스 한 칸, 1, 2, 4 하고 나면 마이너스 두 칸. 그러면 결론은 왼쪽으로 한 칸. 2가 나오면 왼쪽으로 두 칸. 3, 6이 나오면 플러스 1.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가 나오면 3. 얘가 나오면 1. 더하면 플러스 4. 얘가 나오면 3.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 따라서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은 2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총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네. 왜? 얘하고 얘가 겹치니까. 맞아 얘들아? 그러면 확률은 이거 같은 거 두 번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확률 계산해야죠. 1사가 나왔대. 4개 중에 2개 나왔네. 4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1사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그 다음 6개 중에 2개 나왔네. 6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얘들아 6분의 2, 3분의 1. 이거 왜 약분 안 하세요? 나중에 또 통분하려고. 그 다음 이거 얼마라고요? 4분의 2. 그 다음 이거는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 그럼 얘들아 4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다시 2, 4분의 1. 3, 6. 6개 중에 2개. 3분의 1. 다시 4분의 1. 3분의 2. 다시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6개 중에 2개. 3분의 1. 3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선생님, 어차피 얘는 같은 경우니까 그냥 얘하고 얘는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네. 맞아, 얘들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x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기대값은요. x하고 밑에 있는 확률 곱해주면 되는 건데, 자, 2하고 얘 곱할게요. 자, 이건 얘들아 12분의 2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만 쓸게요. 그리고 얘들아 얘하고 얘 더해서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12분의 4, 12분의 1 더하면 얼마나 돼요? 12분의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 얘들아 12분의 2네요. 그 다음 어디 있어 또 4고요. 12분의 1이네요. 마지막에 1이고요. 12분의 2네요. 이 정도의 산수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2분의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2 이렇게 되겠고요. 4, 마이너스 8, 4 지워질 거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3인데 3으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한 번 던졌을 때 원점에 있었던 점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뭐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을 어떻게 이동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주사위를 던져.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갖고 왔어요. 숙제를 안 해갖고 왔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서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 여러분한테 주사위를 손에 쥐어줘. 그리고 나서 벌칙이 뭐냐면 주사위의 눈만큼 딱밤을 맞는 거야. 선생님이 근데 딱밤을 엄청 세게 때려요. 한 방 맞으면 기절하는데 주사위의 눈만큼 딱밤을 때릴 거래. 자, 여러분이 숙제를 안 했어. 주사위를 손에 쥐었어.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거야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몇 대쯤 맞을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기대값이잖아. 아, 내가 이걸 던져서 나온 눈만큼 딱밤을 맞을 텐데 몇 대쯤 맞겠다. 운이 좋으면 한 대, 재수 없으면 6대. 그럼 평균적으로 몇 대를 맞을까요? 그때라 기대값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3.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대 아니면 4대 정도 맞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3.5대는 없잖아. 그냥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2칸 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1칸,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1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얘들아 어찌됐건 기대할 수 있는 건 한 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움직이겠다? 왼쪽으로 한 4분의 1 정도 움직이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이 짓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한 번 했을 때 얘들아 기대되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이걸 3번 했어. 3번 했으니까 학교에서 발표한 답지에 가면 한 번 했을 때가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3번 했다. 그래서 3x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거 얘들아 다 아시죠? 3 곱하기 뭐야? 2x. 따라서 얘들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답은 맞죠? 답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3번 했으니까 그냥 3배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진짜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앞에 얘들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 얘들아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 x1 선생님 3번 했다며. 첫 번째 했을 때 얘들아 점피의 얘들아 뭐의 변화량이요? 위치의 변화량을 뭐라고 부르자?
x1이라고 부르자. 두 번째 시행에서도 전피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 전피의 위치에 뭐 변화량을 뭐라고 하자? x2라고 하자. 세 번째 시행에서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자? x3이라고 하자. 그러면 세 번 하고 났을 때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 두 번째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 세 번째 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얘들아, 세 개를 더했을 때 그 기대값이 얼마냐? 이걸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설명 지금 이해 가세요? 가령 처음에 얘들아 했더니 오른쪽으로 한 칸 가래.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은 짓을 했더니 두 번째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뭐가 나왔어? 두 번째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만큼 변했다는 얘기예요? 7만큼 얘들아 원점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맞아 얘들아? 물론 얘들아 경우의 수는 많죠. 지금 종류가 몇 가지야? 5가지야.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이거 결합시키면 125가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 125가지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어차피 이게 뭐야? 선생님 한 번 했을 때 전피의 위치의 변화 우리가 아까 계산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썼죠? EX라고 썼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얘들아 어차피 똑같은 짓이잖아. 똑같은 짓을 했고요. 그때 나오는 기대값은 얼마죠? 똑같이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같은 짓을 했고요. 기대되는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 EX죠. 그럼 EX가 몇 개 있죠? 3개요. 그런데 이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따라서 얘들아 얼마가 답인 거죠? 뭐야? 답 똑같고요. 잠깐 봐주세요. 똑같은 거 나왔네. 나왔는데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렇게 만약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얘가 틀린 표현이죠. 이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죠. 선생님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X값을 3배 하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기대값을 구하래요. X값이 뭐뭐 나왔죠? X값이 얘들아 뭐뭐 나왔어? 마이너스 4 나왔죠. 마이너스 1 나왔죠. 1 나왔죠. 2 나왔죠. 4 나왔죠. 그럼 X값이 몇 가지 나왔죠? 5가지 나왔거든? 그 값들을 전부 다 몇 배 하라고요? 3배 하라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4를 3배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을 3배 하면 마이너스 3 1을 3배 하면 3 2를 3배 하면 6 4를 3배 하면 12 3번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까 난 예를 들었잖아. 처음에 했어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오른쪽 한 칸이었어. 두 번째 했더니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이 오른쪽 4칸이었어. 그 다음 세 번째 했더니 위치의 변화량이 오른쪽 2칸이었어. 그러면 처음에 한 칸, 4칸, 2칸 총 몇 칸 움직인 거죠? 7칸 움직였죠. 7 여기 있어? 없어.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내 점이 7에 가 있거든요. 그게 얘들아 여기 안 잡혀 있다고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너무나 운이 좋아서 답이 맞은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풀이죠 이거. 다른 얘기예요. 가령 보세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죠? 자, 어떤 변수가 있는데 AB하고 B를 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 원래 기대값을 AB하고 B를 더해요. 이거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 다음 AX 더하기 B를 만든 다음에 분산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죠? B는 무시하고 그냥 원래 분산 구하고 몇 배 하죠? A 제곱배예요. 그 다음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독립변수 두 개가 있고요. 두 개를 더한 거에 기대값을 구하래요. 또는 뺀 거에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각각의 기대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독립된 변수 두 개가 있고요. 이거의 분산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각각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대학 가시면 코베리언스라고 해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 배워요.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대학교 수학에서 따로 배우는 내용이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취급할 수 없어. 일단 첫 번째, 계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컴퓨터나 계산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계산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평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다시 X하고 Y가 서로 뭐라고요? 독립적인 관계라고요. 질문. 처음에 주어진 시행을 했어요. 위치가 변했어요. 그 위치의 변화량을 X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똑같은 짓을 해봤어요. 또 전피의 위치에 변화량이 발생했어요. 그걸 X2라고 했어요. 그러면 X1과 X2는 서로 얘들아 어떤 관계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잖아. 독립관계죠. 얘도 독립이죠. 셋 다 독립관계예요. 그것들을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얘들아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요.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계산한 게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EX하고 똑같다고요. 이것도 EX하고 똑같다고요. 이것도 EX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EX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이 논리가 정확한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X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고 3번 반복했으니까 X를 3배하면 돼. 이건 얘들아 변수의 종류가 5가지인데 그 5가지에 대해서 내가 3배하면 여전히 5가지죠.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주 운이 좋아서 답이 같게 나왔다. 내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착각이시겠죠. 선생님보다 훨씬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죠. 이 설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예시 답안을 조금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